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지난 토요일 송정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동식 무대 차량에서 열린 콘서트, 바로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이라는 첫 번째 공연이었는데요. 휴전선에서 북녘 땅 또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육로 평화기를 조성해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이 바로 광주 전남 본부 아름다운 가게 공동 대표이시자 전 광주 YMCA 이사장이신 이계양 이사장님이십니다. 지난 30여 년간 나눔과 청소년 분야의 최일선에서 활동 중이신 이계양 사장님 모시고 세상을 지탱하는 힘, 나눔 정신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 밖에서 공연하실 때 날씨가 좀 많이 춥지 않았었나요? 어떠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쾌청했고요. 네. 관중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열띤 호응 속에서 네. 공연의 제목이 네. 길을 열어. 이게 첫 번째 공연이거든요. 네.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상황에 네. 첫 걸음을 뗄 수 있어서 네.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 이사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은 말 그대로 코리아, 네. 즉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네. 육로를 통해서 네. 간다는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지난 금년 8월이죠. 네. 김원중 선생의 그 달거리 공연 100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100회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코리아 유라시아 런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네. 낳은 셈입니다. 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네. 남북 간에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 살벌한 상황이었죠. 네. 이제 김원중 선생님을 비롯한 이 달거리 공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 빵공장 이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예. 이때 우리가 지금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어서 육로를 통해서 평양까지 베를린까지 한번 가는 프로젝트를 네. 실행해보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시작된 네. 것입니다. 네. 그 달거리와 유라시아 로드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나누는 삶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2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41대 YMCA 이사장을 맡기도 하셨잖아요. 그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금년 2월에 네. 2년 동안 YMCA 이사장 임기를 무사히 네. 잘 마쳤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광주 YMCA는 1920년 오방 최흥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설립이 돼서 이제 2020년이면 100주년을 맞습니다. 네. 저는 이미 YMCA 90주년, 그러니까 2010년이죠. 네. 90주년을 맞으면서 YMCA는 비전 2020, 2020년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비전 2020을 선언했어요. 예. 청소년에게 꿈을, 지역사회의 밝음을, 지구촌의 평화를 이런 네. 세 개의 캐치프레이즈를 네. 내세우고 예. 비전 선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재임 기간 중에는 취임사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봄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박근혜 네. 정부 마지막이어서 예. 이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세도 굉장히 어렵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제가 봄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취임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나 또 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이런 걸 보면 네. 국제 정세가 서서히 지금 봄이 오고 있다. 네. 그 봄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 믿음 같은 것을 확신처럼 네. 가지게 됐죠. 예. 취임사 때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사장님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눈에 많이 띄는 그 활동이 있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와 함께 하셨던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네. 협약이 있는데 정말 사회 취약계층의 말 그대로 진짜 그렇습니다. 고마운 키다리 아저씨가 된 거죠. 예. 광주 IMCA는 아시는 것처럼 네. 그 아주 청소년 단체로서 그 오랫동안 네. 그 맡은 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통해서도 네. 우리들의 목적문이 하느님의 나라 건설, 하느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생명과 정의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네. 만드는 것인데 네.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은 그 청소년들은 광주 IMCA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네. 보살펴야 하는데 그래서 발달 장애 청소년 네. 지원 센터를 네.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광주 지방 변호사회와 네. 함께 뜻이 맞아가지고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함께 이제 진행하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왜 그걸 하게 됐냐면 변호사님들은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네. 지역사회 여러 가지 뜻있는 활동을 하시는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조차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키워주자. 그래서 네. 키다리 아저씨가 되자. 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자발적으로 한 30여 분이 거기에 참여하셨어요. 가지고 첫 번째 행사를 어떻게 했냐면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무등산 원효사에서 모여가지고 그 걷지도 잘 못하는 애들과 함께 네. 무등산을 이제 걸어서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때로는 업고 이렇게 참 감동적인 눈물 장면이었었어요. 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 그 발달장애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이사장님 또 함께 하셨던 마음을 나눠주셨던 변호사분들 많은 분들에게 그 살을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렇죠. 예. 오르신 거잖아요. 예, 그럼요. 단순하게 함께 그냥 산을 올랐다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을 것 업고 같아요. 얘기하고 뭐 네. 이런 것들 참 소중한 네. 아이들에게는 큰 이제 의지처가 되고 내가 변호사님하고 만나서 손잡고 같이 밥 먹고 산에도 가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다고 네.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네.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될 것 같아요. 등에 업혀보기도 네, 하고요. 그럼요. 네. 네. 그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대한 나누는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었어요. 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교사를 만 21년 동안 네. 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저는 21년 동안 국어교사를 했고요. 네. 내일이 수능시험 보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네. 검정고 시험 출제위원도 했고 수능 모의고사 네. 국어과 출제위원도 직접 참여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저는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늘 학교라고 하는 구조가 네.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내부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네.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고요. 네. 괜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학교, 그래서 오로지 경쟁만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저는 참 견디기 어려웠고, 특히 제가 이제 고3을 오래 했었고, 진학실장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때는 더더욱 이제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힘겹게 만들었고, 이런 경쟁 구도에서 함께 하지 못하면, 네. 뒤처지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학교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해도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견디기 어려운 힘겨운 것들이었죠. 그럼 그 경쟁 위주, 성적 위주의 사회가 학생들만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교사분들도 많이 힘겹게 그렇죠. 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쟁에서 힘들어하고 자발적으로 그냥 그 제도권을 나가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또 그들에 대한 관심도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룸학교, 무진 이룸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예. 하신데 이룸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 이룸학교 무진 이룸학교인데요. 네. 그 무진 이룸학교도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무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무진 이룸학교 공간도 네. 무진 교회가 제공해주고 있고 그렇군요. 또 무진 교회에서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금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후원금을 내주고 계시고 또 네. 무진교회 교우들이 네. 후원 회원이 돼갖고 매달 일정액을 네. 후원금으로 보내주셔서 무진 이룸학교의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무진교회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 자체가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봤던 교실에 예. 십자가가 있길래 예, 예. 왜 교실에 십자가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러셨군요. 예. 공간이 교회여서 그랬군요. 예. 제가 그 교회 교우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름 학교라는 것도 또 이름을 그렇게 이룸이라고 지으신... 하는 말도 네. 일하면서 배움 활동을 하는 학교. 네. 그래서 이제 일움, 네. 흔히 자칫 뭐 이룸, 저도 이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네. 일하면서 배움 활동을 같이 하는. 왜냐하면 얘들은 지네들이 벌어서 용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가정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없는 네.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네. 이제 이 일도 하고, 따라서 우리 이룸학교 이사들 중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도 네. 저희들이 직접 이제 주선해 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도 같이 하시는 일도 같이, 왜냐면 애들은 거군요. 일해야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하니까요. 조금 더 그 멀리 보자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확장시켜서 나중에 진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중에는 지금 이제 대학 진학한 네. 아이도 있고요. 아. 또 대학 진학해가 가끔 이름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아이도 이미 생겼고요. 네. 바라기는 이름학교 졸업생이 다시 이름학교 교사가 되기를 교사로 봉사하는 네. 이런 그 선생님이 나오기를 지금 네.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네. 잘 자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졸업생이 그 나이가 돼서 교사로 예, 예. 올 수 있는 그 시간은 아직은 아직 안 안 돼서 됐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지역에는요, 광주에서만요, 1년이면 약 1,500명 남짓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에는 약 7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광주에는 지금 무진 이룸학교 같은 대안학교가 네.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학생은 네. 20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 이룸학교도 현재 지금 12명이 재적 학생입니다. 예. 200명 내외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 더 많은 아이들은 네.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청소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이 아이들을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면 네. 지금 당장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앞에 바로 노출돼 있고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이며 아이들은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네. 캄캄한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네. 이것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뒷짐지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지자체라든지 사회단체나 국가가 품어 안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난 어른들, 우리 어른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질문을 드린 게 굉장히 우매한 질문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단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챙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챙기시는 그런 노력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를 대하는 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금방 청소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미래를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것일까?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하는데 특히 부모나 어른들의 역할은 자식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을 적어도 부모나 어른들보다 좀 더 낫게 네. 잘 살도록 뒷바라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부모가 제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라도록 돕고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지나치게 가족 이기주의, 내 새끼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려고 하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학교의 성적 조작 비리 네, 문제가 네, 네. 아주 대표적이고 단적인, 내 새끼는 그렇죠.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족 이기주의. 이게 내 자식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자식이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웃집에 굶는 사람이 있다면, 이웃집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만 배부르게 또 저우는 있고 명품 옷 걸치고 다니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런 고민을 정말 우리 어른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도 하시고 YMCA도 아름다운 가게 광주 목포본부 공동 대표도 맡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게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YMCA도 정말 일도 많고 바쁘잖아요. 예.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봉사를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가능한 일입니다. 예. 하하 문화센터라고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예. 든든하게 힘이 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하문화센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제가 문화센터를 10년 전부터 운영해 온 공동체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아, 지금 10년째 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네.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을 네.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로 네. 연결시키는. 그래서 지금 이룸학교에도 그렇고 네. YMCA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해밀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렇고 네. 매달 한 번씩 네. 우리 회원들이 가서 직접 밥을 해가지고 예. 점심을 같이 먹는 일들을 지금 우리 회원들이 있어서 하고 있고, 이 네. 하하문화센터 회원들이 가령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포에 있을 때는 목포까지 가가지고 점심 준비해서 같이 드시도록 한다든지, 또 베트남 전쟁으로 고통받는 베트남 그 여성들에게도 네. 한배 평화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가게에 참여하고, 또 뭐 고려인 마을이나 외국인 유학생 단체, 또 뭐 시각장애우들과 손잡고 문학여행을 같이 다니는 일 등 다양한 일들을 우리 하하문화센터 회원들이 저와 같이 이 힘을 모두어서 배운 대로 완성해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가게 요거 하나만 봐도 이것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 그렇죠.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름다운 가게는 현재 지금 서울시장을 맡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께서 2001년에 네. 시작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네. 핵심 과제는 나눔과 순환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물건을 재사용하고 또 기부해가지고 순환하도록 해서 지구가 네.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하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제 기부 물품을 받아가지고 판매 활동을 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국내외에 있는 소외계층, 특히 어린이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예. 광주에도 매장이 5군데 있는데요. 네. 1년에 네.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어린이들에게 나누고 네.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요. 네. 시청 광장에서 아름다운 나눔 장터를 열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께서 등산화를 네, 기부 물품으로 맞아요. 예. 보내주시고,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서 광주의 저명 인사들이 모두 기부 물품 보내주시고, 네. 한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셔서 네. 그날 나눔 장터에서 수익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와. 그리고 그 수익금은 특별히 이제 그 소외 아동 정서 지원, 네. 또 난치병 앓고 있는 어린이들 네. 돕는데 기부해서 그 아이들에게 네. 도움이 되도록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사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세보니까요, 금방 5손가락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딱 하나잖아요. 나눔, 봉사,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네.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네. 이제 시작한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 줄여서 이제 코라시아라고 이름하는데요. 네. 코라시아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송정역에서 길을 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첫 번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11월 18일 네. 오후 3시에 풍암동 호수공원에서 네. 두 번째 길을 열어라고 하는 공연을 네. 오후 3시에 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네. 응원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유라시아 길을 탄탄하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이 상반기에 25개 도시 전국에 네. 하반기에 25개 도시 5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평화를 선언하고 노래하고 말하고 또 그곳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네. 이 평화를 같이 공유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네.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네. 전국 방방곡곡을 네. 순회하는 공연이 성공하도록 네.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과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을 이 사장님 어깨에다가 다 실어드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줄여서 코라시아 로드런 이게 이제 앞으로 눈앞에 놓인 가장 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타지에서도 함께 에너지를 모아야 하니까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 길에 정말 우리 한반도에 계시는 많은 국민들의 에너지가 다 모아져서 훌륭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훌륭한 로드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앞으로도 늘 나눔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집중 인터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나눔이 단어야말로 정말 광주 정신의 근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힘 나눔, 올해 달력도 이제 한 장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사회와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 이계양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